안녕하세요. 둥치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철도원, 두 번째는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 오늘은 미국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일단은 로버트 미첨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TV를 트니까 나올 때는 거기는 전부 자기네식으로 발음을 해서 호베하고 미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버트 미첨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배우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늘 단조로운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엄청난 선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단조로운 연기를 하는 듯 하면서 그 안에 엄청난 선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배우라서 그런지 누아르 영화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맡아요. 저는 예전에 기억했을 때는 그 로버트 미처럼 서부 영화에서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마릴린 먼로하고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강. 그래서 오늘 얘기 뭐 다라라리라라라라라라 No return 다리라라라 다리라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기에서도 나왔고 근데 저한테는 이 영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영화가 제일 강력한 캐릭터고 그에 못지않은 캐릭터로 나왔던 부분이 이런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Secret Ceremony 비밀이라는 영화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예전에 그 좀 뭐랄까 그 프랭크 시나트라하고도 결혼했던 미아 페로우라는 배우하고 둘이 나오는 영화인데 조셉 로제이 감독의 영화예요. 저 엄청나게 이 영화 특별하게 봤어요. 완전히 좀 뭐야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보면 미아 페로우의 의붓 아빠 역인 알버트로서 또 인상 깊은 연기를 갖다가 리차드 미첨이 보여줍니다. 뭐 이 밖에도 예전에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미드웨이 찰턴 헤스턴하고 헨리 폰다 이것도 저희 그 미드웨이 예, 여기도 뭐 제임스 코먼부터 해서 여기도 로버트 미첨도 나오고 다양한 그래서 오늘의 그 힌트는 로버트 미첨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나? 쿨한 스타일 배우의 최정상, 카리스마 있는 남자 주인공, 서부극과 로맨틱한 드라마에서 반영웅을 주로 연기한. 실질 삶 자체도 상당히 그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말썽꾸준이긴 했죠. 뭐 교장 선생님하고 다퉈서 딴 데로 전학도 가고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인생인데 근데 또 특이하게도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뭐 연문도 있고 하지만 처음 부인과 해서 그래도 나름 잘 회로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뜬금없이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힌트는 이 그리피스라는 감독의 이 정말 무성 영화의 걸작 중에 걸작이죠. 여기 보면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분인데 여기 보면 영화에서 릴리안 기시라고 해서 무성 영화 때 대배우인데 그 배우가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뜸해지다가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을 해요.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영화에 이 릴리안 기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미첨과 릴리안 기시. 어떤 영화일까요? 그 다음에 셜리 윈터스라는 여자 배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라비드 롬에 했던 꽁바 페르페투엘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는 하나의 전쟁이다. Non pas seulement contre des mots abstraits. 추상적인 어떤 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la misère, 절망과 et l'ennui, 권태, 그죠? la misère, 굶주림, 그러니까 어려움과 그런 권태. Mais contre les autres hommes,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끊임없는 그 전쟁의 연속인데 특히나 contre les autres hommes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Partout on trouve un adversaire. 여기저기서 늘 우리는 우리의 적을 발견한다. La vie est une guerre sans trêve. 끊임없는 쉼 없는 전쟁 같은 거다 인생은. Et l'on meurt les armes à la main.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을 때까지도 무기를 든 채 그렇게 전쟁의 중간에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누구냐? 쇼펜하우어, 눌레하고 디몽드, 세상의 고통이라는 곳에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의 그 영화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감독은 찰스 로튼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대단한 영국부터 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대단한 대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작품을 이거 미국에서 첫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작품이라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세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작품성이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 출시 나왔을 때 그때 별로 반향을 얻지를 못해서 이 감독의 유일한 영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화 호베르 미춤, 로버트 미첨과 릴리안 기시, 셜리 윈터스 그리고 감독 찰스 로튼 감독. 그러니까 찰스 로튼 감독의 영화는 이 영화가 유일한 거예요. 1955년 작품이고요. 오늘의 영화는 통치 이탈리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 따다다. 어떤 영화일까요? 어둠의 사냥꾼. 이게 제목이 The Night of the Hunter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밤의 사냥꾼, 어둠의 사냥꾼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립니다. 불어로는 그때 르샤샤가 들라니 밤의 사냥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버트 미첨의 얼굴이 나오죠. 뭐 제 얼굴도 막 나오려 그러네요. 이게 그 막 비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꼬마하고 보시면 벌써 뒤에 해리는 형무소에서 알게 된 사형수 벤으로부터 2명의 아이들에게 맡겨 놓았다는 돈 이야기를 듣고 출소하자마자 뭐 전도사 어떤 얘기냐면요. 얘기는 여기 보세요. Compelling, frightening and beautiful.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엄청나게 조명에 운용해서 엄청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촬영 감독이 있거든요. 촬영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예전에 보면 기억나세요? 오선 웰즈의 작품 중에 위대한 엠버스인가 조셉 코튼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 촬영 감독을 했던 사람이 이 영화에서도 촬영 감독을 하거든요. 그 감독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자기가 만났던 모든 감독 중에서 유일하게 그 조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감독은 오선 웰즈와 바로 이 찰스 로튼 감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게 조금 얼룩얼룩하니까 이게 좀 차라리 뒷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어둠의 사냥꾼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빌인지 벤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벤이 이제 가족을 갖다가 꼬마 둘이 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 2명을 죽이고 $10,000를 훔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마지막에 자기 아이들 중에 딸 펄이라고 한 5살 되는 애에 그 갖고 있던 무엇에다가 이제 감추는 거죠. 그리고 잡혀가서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때 여기 이제 여기 악의 상징인 우리의 로버트 미첨인 거죠. 해리 파월이라는 약간 광기 어린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중화하고 과부만 공격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부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차를 훔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교도소에서 그 2명을 죽인 그 아버지, 2아이의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교도소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훔치고 그 돈을 어디다 맡겨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이 사람이 이 악당 해리 파월, 우리의 로버트 미첨이
이 마을로 와서 인제 그 아이의 그 돈을 인제 빼앗으려고 거기 와서 인제 아주 그 청렴한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랑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뒤쫓아가고 아이들은 도망가고 그 과정에서 그 와이프마저 죽여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의 행방을 찾아가고 이 아이들은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떤 그 아주 그 좋은 선을 상징하는 그런 뭐 고아들을 데려다가 다 키워내는 그 역할이 바로 인제 그 무성 영화를 풍미했던 그 릴리안 기시라는 여배우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결국은 잡혀가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어떤 식의 그 방향으로 가냐면 일단은 그 영화를 이끄는 부분은 아이의 눈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꼬마. 그러니까 존이라는 오빠 한 7-8살 그리고 그 밑에 인형을 들고 다니는 천진무구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걔 그 펄이라는 얘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저번에 철도원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지만 그 철도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지는 않고 이 영화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바치는 헌사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법적인 구도가 있어서 선과 악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고정돼 있는 거와 움직이는 거 그리고 고정돼 있다는 거는 이 영화에서 보면 많은 사실 그런 어떤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인이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데 나이 많은 거의 아이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군중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새로 그렇게 선교사 믿음이 안 가는 근데 그 여자는 바로 빠져버립니다. 로버트 미첨에. 그래서 그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빨리 재혼을 그 남편이 교수형 당하고 나서 빨리 재혼을 서둘러서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건데 마지막에 그게 밝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려줬을 때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고 제일 나서는 예전에는 열광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자마자 그냥 그 군중과 함께 그 맨 앞에 서서 때려잡는 그런 어떤 군중의 어떤 모습 거기에 비해서 인제 대치되는 우리의 순수한 그 아이들 결국은 이 영화에서 보면 크게 보면 성인과 아이라는 어떤 그 대조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성인이 있던 결국은 그 맨 뒤에 나오는 릴리안 기씨 고아들을 돌보는 그 노부인 자체도 인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고아들 중에 하나가 그 막 좀 사춘기 소년인데 그 남자한테 이끌려서 만나고 했을 때도 항상 경계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의외로 보면 또 희한하게 그 어린 그 이름이 뭐더라? 루비 한 16살, 17살? 거의 갑자기 이제 아이를 쫓아서 나타난 그 로버트 미첨에 또 반해가지고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 이 가엾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혼자서 커가기를 당부하면서 그 세상의 위험에 대한 어떤 경고와 더불어 나름대로 이 영화는 어떤 형식을 띠냐면요. 일종의 이런 얘기를 갖다가 현실성 있게 완전히 100%의 현실이 아니라 그러면 영화가 그렇게 해서 뭐 재미가 없었겠죠. 이 영화는 특히나 1920년대 유행하던 독일의 표현주의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표현주의 기법이라는 거는 그때 영화 뭐 뮤르나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리츠랑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노스페라투부터 해서 칼리칼리 박사의 밀실 뭐 그런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빛과 어둠
그리고 뭐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악마적인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그런 줄거리들이 좋은 도움이 됐기도 했겠죠. 그리고 뭐 상당히 사선이라든지 기울어진 어떤 그런 구도라든지 그러면서 상당히 그 어둠의 세력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흑백이면서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이면서 그런 어둠과 조명의 응용을 상당히 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꿈꾸었을 만한 어린 시절에 누가 쫓아오는 그런 악몽 같은 그런 느낌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이 영화가 또 예술적인 부분은 중간중간에 처리해서 극도로 좀 기묘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바로크적이고 고딕적인 기묘한 또 패턴의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의 음악이라든지 노래, 특히나 보면 늘 나중에는 그 릴리안 기시라는 선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 밖에서 다가오는 그 악의 그 상징 같은 이 로버트 민첩이 늘 노래를 부르거든요. 리닝 리닝 기대라 기대라 하면서 모든 무서운 것들로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 나의 영원한 팔에 기대라 이런 노래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항상 노래에 이 갖는 이 악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선을 갖다가 장착한 노래지만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음흉함과 그런 걸 노래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마치 아이들의 영혼을 걷어가듯이 그 노래를 갖다가 막 부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릴리안 기씨는 이제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아이들을 지키는 그 장면에 이 밤의 사냥꾼이 다시 나타나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노래를 갖다가 릴리안 기씨도 같이 불러서 일종의 합창이 되는데 그 노래는 같은 노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어떤 운영도 대단히 잘하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구도, 특히나 이 영화의 백미는 제가 봤을 때는 로버트 민첨이 그 부인을 살해를 하거든요. 살해를 했을 때 살해를 하는 어떤 그 장면의 그 기묘함, 구도. 왜냐하면 이 로버트 미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동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막 숭배의 대상처럼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돈을 위해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치 이 로버트 미첨에 의해서 영혼을 빼앗긴 사람이 영혼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듯해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하고 그리고 인제 늘 보면 이 꼬마 중에 존이라는 꼬마가 시간이 날 때 보면 자기의 그 보트, 아버지의 보트가 있는 그런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늘 술에 취해 있고 그런 어떤 인생 고독하게 부인이 죽어서 고독하게 있는 삼촌이 한 명 있습니다. 삼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삼촌이 아주 나이가 많아요. 그 삼촌은 보고 배를 고쳐 달라 해서 낚시를 하자고 하는 장면이 한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삼촌이 낚시를 하려는데 이제 보니까 그물 속으로 뭐가 이렇게 안 올라와서 보니까 그 안에 수면 아래에 그 로버트 미첩이 죽인 그 여자, 그러니까 셜리 윈터스의 시신이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마치 그 물속의 수풀의 그런 어떤 어 흩 흩날림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거의 시네마 판타스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하다 이걸 번역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주고, 이 영화의 기반 자체는 처음에 시작 자체가 그 셜리 윈터스 그 릴리안 기시가 처음에 나와서 별이 막 빛나고 마치 하늘에서 동화를 들려주시지 해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도 이제 뭐 동화 속 오두막에서 눈이 내리고 그런 쪽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마치 동화라는 틀 속에서, 동화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현실과 뭐랄까 좀 초현실을 오고 가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한번 꼭 다시 보셔야 되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면 자, 이 장면 보세요. 아이들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고요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이 바로 보면 이제 그 로버트 미첨이 그 셜리 윈터스를 살해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직전의 모습인데 이 구도 보시면 벌써 구도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이 조명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막 거의 대화하는 수준이 거의 체면에 걸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잠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딱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신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을 건데 이 장면이거든요. 제 영혼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해를 하는데 뭐 살해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요. 칼로 이를 목 부분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흐르는 음악하고 이런 음악이 다양한 장면에서 그 반복이 되면서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하나씩 이게 이제 챕터 7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시신을 발견을 하고 이분이 빌리 삼촌이라고 해서 그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우리의 존하고 그 다음에 펄이 그 인형에 숨긴 그 돈하고 같이 막 해서 이제 그 비밀을 갖다가 할 수 없이 알게 돼서 로버트 미첨이 쫓아오고 그럴 때 이 오두막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 자기 그 걔들의 엄마의 그 시신을 바닷속 그 강 안으로 바라보고 본인은 본인이 해가지고 그 살인자로 해서 잡힐 거라는 그 안에서 술에 그냥 쪄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와서 도움을 청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보면 아이들의 세계와 그 성인의 세계를 완전히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어떠한 구원과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무자비한 어떤 그런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보면 이 영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또 장면 중에 하나가 애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그 조그만한 그 배를 수리한 배를 타고 그 미시시피 강을 갔다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그 릴리안 기씨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방향은 그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고 그 위로에서 말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로버트 미첨의 말탄 모습이 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이 되게 추상적이지만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밤이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봐. 잠도 없이 계속해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늘 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막 그 강가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보면 개구리도 나오고 뭐 토끼도 나오고 뭐 부엉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엄청나게 접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인탁트 어떻게 보면 훼손되지 않은 자연, 훼손되지 않은 아이들의 세계를 말하고요. 그 세계에는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로버트 미첨은.
그렇지만 그 언저리를 돌면서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배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다다라요. 다다라서 거기서 하루 잠을 잘라 그러는데 그 바깥으로 열려진 사각의 창이 있거든요. 그런 창 같은 그 구도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때도 또 로버트 미첨이 또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쫓아오는 게 두려워서 급히 또 그 배에 타서 결국은 마지막에 피로에 지쳐서 이제 도달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릴리안 기시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서 회초리 같은 거로 애들을 몰아가요. 그때 처음으로 그 릴리안 기시의 집으로 애들을 몰 때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릴리안 기시가 오른쪽에서 애들을 왼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늘 어떻게 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인생의 운명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비극을 상징했다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어떤 위안적인 그런 어떤 걸 찾은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역행시키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건이 다 종결이 되고 그때 다시 아이들을 몰고 릴리안 기시가 집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그런 어떤 대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게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땡길 수 있으면 여기서 시체가 이렇게 지금이 이제 장면이 시체를 발견하고 난 장면인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찾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바로 뒤인가 너무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체가 이 자동차에서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때요?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멈춰지지가 않네요. 또 지나갔어요. 네, 됐습니다. 보세요. 이 음악이거든요. 이거 보는 거거든요. 시신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따라라라 따라 이 음악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요. 처음에서 이제 이 셜리 윈터스가 그 로버트 미첨하고 결혼해서 신혼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길 원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갔을 때 그 수줍은 듯 하면서 나오는 음악이 이 따라라 이 음악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릴리안 그 이 셜리 윈터스를 죽이려고 하고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 음악이 흘러요. 라라라라. 그리고 지금 이 시체를 갖다 그 빌리 삼촌이 보는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음악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음악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이죠. 첫 번째는 그 와이프가 새로 결혼을 재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뭐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자기 어떤 뭐 순결함을 어떻게 바치고, 그런데 그때 로버트 미첨은 오로지 돈에 대해서 생각을 있고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막 몰아세웁니다. 당신의 그 모습을 봐라, 거울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유혹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그 질타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와이프인 셜리 윈터스가 완전 종교적으로 이 남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아까 장면에서 막 누워가지고 있는데 죽이기 직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이 흐르니까 상당히 그 복합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띠는 거죠. 그리고 그 라라라라는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렇게 살해를 당해서 여기에 막 수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상당히 이런 어떤 연출들이 아주 돋보이는 연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북이, 이런 어떤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의 이 가치도 있지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 자연, 작은 어떤 생명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갖다 상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거죠. 제가 말한 그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릴리안 기씨 했을 때는 처음으로 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때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모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제 배에 닿았어요. 닿았는데 닿아서 눈을 뜨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해서 뭐 이상한 막대기 같은 걸 들어서 여기서 방향은 이렇게 처음으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가다가 처음으로 이 장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기에 이 마을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뭐야 집에 이렇게 살게 된 거고 또 우리의 그 추적자인 로버트 민첩이 나타난 거죠. 검정색 옷에 백마를 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사냥꾼이니까 밤에 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존이고요. 그 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을 들고 릴리안 기씨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니까 이제 총을 쏘아서 도망을 막 가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그 25명인가를 갖다 죽인 사실상 보면 이 안에 영화 자체는 너무나 내용 자체는 폭력적이고 그렇잖아요. 보면 아버지는 2명을 죽이고 교수형 당하고 엄마는 저 25명을 죽인 저 악마 같은 전도사한테 살해당하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 스토리인데 그런 스토리를 이런 동화라는 거 그리고 색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그 환상을 뛰어넘는 판타스틱에 대한 어떤 단어가 생각났네요. 환상적인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화는 이 당시에서는 평을 못 받았는데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이를 위한 영화가 아니고요. 어른을 위한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예요. 마지막 보세요. 이 장면도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항상 배를 타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데 배를 타고 둘이서 이렇게 일종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거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결국엔 이제 마지막에 집으로 가서 이제 평안을 얻는 안식을 얻고 막 눈이 내리는 어떤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발걸음이고 이제 마지막에 릴리안 기씨가 나름대로 그 어린이들의 그런 걸 응원하는 그 아이들의 세계를 응원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 연극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찰스 로튼 감독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무성 영화의 장치들도 되게 많아요. 엘립스라든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작아지고 하면서 그 화면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그 안에 무엇보다도 이 로버트 미첨의 그런 환상적인 연기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약간 셜리 윈터스의 약간 뭐랄까 영혼을 빼앗긴 듯한 그런 연기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그 군중을 상징하는 그런 뭐야 주인 아주머니 이런 역할들도 그리고 아이들 역할들도 되게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영화는 이 영화는 꼭 추천하는 영화고요. 오늘의 영화는 찰스 로튼의 밤의 사냥꾼 로버트 민첩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